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창밖은 이미 밝았지만 집 안은 여전히 밤처럼 고요했다. 침대에서 일어난 그는 한동안 앉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은퇴한 지 오래된 몸은 이제 알람 없이도 같은 시간에 눈을 떴지만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없었다. 출근도 약속도 없는 아침.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꿈꾸던 자유였는데 지금은 그 자유가 오히려 무거운 침묵이 되어 가슴을 눌렀다. 69이 된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렇게 살려고 은퇴한 게 아니었다고. 은퇴 전 그는 늘 생각했다. 시간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게 많을 거라고. 늦잠도 자고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고 오래 미뤄뒀던 취미를 하나쯤은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막상 은퇴하고 나니 하루는 길었고 그 긴 시간은 생각보다 쉽게 비어버렸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 소리가 집 안을 채웠지만 그 소리는 그의 하루를 채워주지 못했다.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나면 다음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만이 남았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된다. 특별할 것 없는 반복. 그러나 그 반복 속에는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진실이 숨어 있다. 은퇴는 쉼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전환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은퇴는 공백이 된다. 특히 한국에서 은퇴를 맞이한 많은 이들이 그렇다. 오랫동안 일이라는 역할에 자신을 맡겨왔던 사람일수록 그 역할이 사라진 뒤의 삶을 상상하지 못했다. 서울 근교에 사는 김 씨는 50대 중반까지 대기업에서 일했다. 그는 스스로를 성실한 가장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랬다. 아이들 학비를 책임졌고 집 대출을 갚았고 부모님 병원비도 챙겼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노후 준비를 미루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여겼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돈보다 먼저 무너진 것은 하루의 구조였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출근 시간에 맞춰 움직였고 회의와 업무가 하루를 채웠다. 은퇴 후에는 그 모든 틀이 사라졌다. 처음 몇 달은 자유로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낮 시간에 만날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족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다.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는 점점 자신이 사회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김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돈이 줄어드는 건 계산으로 대비할 수 있었지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감정은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고. 부산에 사는 박 씨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다. 그는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며 쉼없이 일해왔다. 가게 문을 닫는 날이 은퇴의 시작이었다. 그날 그는 후련함을 느꼈다. 이제는 쉬어도 된다는 안도감이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가게를 운영할 때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났고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며 존재감을 느꼈다. 은퇴 후에는 하루에 말을 섞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동네 마트 직원과의 짧은 인사가 하루 대화의 전부가 되는 날도 많았다. 박 씨는 점점 집에만 머물게 되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음에도 몸은 점점 굳어갔다. 밖에 나갈 이유가 없으니 움직임도 줄어들었다. 그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낯선 얼굴을 마주했다. 표정이 사라진 자신이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은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러나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한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많은 50대, 60대가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은퇴 후에 비슷한 감정을 겪는다. 우리는 은퇴를 목표처럼 여기며 살아왔지만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본 적은 많지 않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일상이 너무 바빠 은퇴 이후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막상 은퇴가 다가오면 이미 준비하기에는 늦었다고 느끼기 쉽다. 69의 그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재정 계산은 여러 번 했다. 연금이 얼마 나오고 지출이 얼마나 될지 엑셀로 정리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묻지 않았다. 은퇴 후 나는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매일 아침 나는 무엇을 위해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그는 이제야 그 질문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하루를 채우는 것은 돈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감각이 삶을 지탱한다는 사실을. 은퇴 후의 하루는 스스로 설계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진다. 텔레비전 앞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신도 함께 흘러가 버릴 수 있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조용하다.
그러나 그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동네 도서관에 들러 신문을 읽는다. 큰 목표는 없다. 다만 하루에 하나쯤은 의미 있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조금 덜 공허해진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삶은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준비하지 않은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공백이 된다. 69의 하루가 말해주는 노후의 진실은 단순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돈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간과 역할과 관계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 이렇게 살려고 은퇴한 게 아니었다는 그의 말은 후회이자 동시에 경고다. 아직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은퇴 후에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지. 그리고 이미 은퇴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를 다시 설계하는 데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선택하는 순간부터 노후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은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목표처럼 설정되어 왔다. 직장에서의 마지막 날을 버티면 그 이후에는 비로소 나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 그러나 실제 은퇴 이후의 삶은 그 기대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은퇴는 쉼표가 아니라 문단의 끝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역할이 사라지고 관계가 느슨해지고 하루를 채우던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진다.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은 극명하게 갈린다. 한국 사회에서 은퇴는 여전히 경제 문제로만 논의되는 경향이 강하다. 연금이 충분한지 자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심이 된다. 물론 돈은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은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문제의 시작은 돈이 아니라 하루였다고 말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갈 곳이 없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며 나를 필요로 하는 역할이 사라진 순간부터 삶의 균형이 흔들린다. 직장은 단순히 소득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일정한 시간표를 제공했고 사회적 소속감을 만들어 주었으며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정체성을 부여했다. 은퇴와 동시에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사라진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그래서 공허하다. 자유가 갑자기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의외로 단순하다. 하루에 반복되는 작은 루틴이 있는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지 스스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역할을 갖고 있는지다. 거창한 계획이나 새로운 성공이 아니라 일상의 구조가 유지되는지가 중요하다.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급격히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이 구조가 한순간에 붕괴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50대, 60대는 평생 일을 중심으로 살아온 세대다. 개인의 취향이나 삶의 의미를 탐색할 시간보다 가족과 조직을 위해 헌신해온 시간이 길다.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은퇴 이후 자신을 설명할 언어를 잃기 쉽다. 직함이 사라진 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막막함을 느낀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부족했던 것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연습이다. 은퇴 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될 것인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은퇴 직전에 급하게 답을 찾기에는 너무 깊다. 그러나 은퇴 이후라도 늦지는 않다.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하루는 계속해서 주어진다. 은퇴 후의 삶을 회복하는 과정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것.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정해진 장소에 나가는 것. 규모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만들어 보는 것.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흐름이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그 실패가 더 큰 좌절로 이어지는 이유는 노후를 다시 성과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의 삶은 경쟁이나 성취의 연장이 아니라 균형과 회복의 영역이다. 잘해내야 한다는 압박보다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관계 역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는 은퇴와 함께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를 상실로만 받아들이기보다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동네 커뮤니티 취미 모임 자원활동 같은 연결고리는 은퇴 이후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관계는 나를 확인시켜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돈 외의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은퇴 후의 하루를 미리 살아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휴가 기간에 일부러 출근하지 않는 날을 만들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관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 하루가 불안하다면 그것이 바로 준비해야 할 신호다. 이미 은퇴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과정을 거쳐 같은 혼란을 겪는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것이다. 하루를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채우는 연습. 남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태도. 노후의 진실은 생각보다 분명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며 그 시작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준비하지 않으면 공백이 되고 준비하면 전환이 된다. 69의 하루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은 하나다. 은퇴는 나이를 먹는 사건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설계는 지금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살려고 은퇴한 게 아니라는 후회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나 그 후회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오늘 하루를 조금 다르게 살아보겠다는 선택만으로도 노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선택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다만 스스로를 다시 삶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작은 시작이면 충분하다.